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창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8월 9일, 8월 9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시간을 보면서 얘기했네요. 네, 시계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네. 자, 오늘 6월 10일, 6월 11일, 네,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6월달, 벌써 이제 둘째 주 이제 쭉 지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6월달 좀 수익들 잘 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이제 너무 오른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으신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방송을 열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지수도 약간 좀 이제 흔들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너무 오른 것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크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방송을 좀 잡아왔습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이제 방금 이제 두 번이나 언급드렸지만, 요즘에 지수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고민이 크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오르느냐,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고 계실 거고, 지수가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지금 짜고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방향을 좀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면 뭐 폭락을 대비해서 가방을 미리 싸놓고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도망간다는 게 이제 어디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종목을 피해서, 그죠, 음봉을 피해서 미리 이제 아무튼 피하려고, 네, 그 조정을 피하려고, 네, 가방 미리 싸놓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지수와 상관없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얘기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 사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최영희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모아모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보시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지수를 쳐다보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정말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간단해요. 지수를 안 쳐다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을 확정 짓지 마세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확정 지시는 순간 그때부터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라는 놈이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닐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차트와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보조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인간지표예요. 제가 이따가 인간지표도 하나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혼자 하지 마시고 고수랑 같이 하시면 돼요. 고수가 누구겠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게 고수예요. 뭐 선 많이 긋고 뭐 외국 저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진흙탕 싸움 다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고수예요. 이 고수들하고 함께 다니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어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어디 특정 커뮤니티 가서 열심히 활동들 하고 계시죠? 글 보시고. 그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맹인들끼리 서로 뭉쳐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맹인을 소경이라고 하죠. 맹인이 맹인을 길 안내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아시죠? 좀 비유는 좀 뒤에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항상 마음을 평온하게, 아주 또 편안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원론적인 얘기, 뻔한 얘기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혼란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욕심이 나서 욕심을 내는 순간,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큰 데미지를 입고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되세요. 이거를 피하시려면 이걸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것만 피하시면요,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편안하게 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수를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지금은요,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이건 어제 얘기했던 주봉이죠. 일봉으로 보세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으세요? 답이 안 나와요. 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일봉으로 해석이 불가한 차트입니다. 뭐 어디 뭐 선을 막 긋고 막 이렇게 하시고 뭐 보조지표 활용해서 지수를 막 분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한 차트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올라올 때 여기 매물 때 저항 때 다 무시하고 올라왔어요. 개인들의 모든 생각 다 무시했고요. 이 전망치 내놓는 증권사들 다 그 전망치 다 무시하고 올라왔어요. 왜요? 유동성 때문에. 이거는 돈의 힘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식과 이론을 다 무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차트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일봉 차트는 설명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맞지 않는 이 지수 차트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이걸 뭘 해석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러면 파생시장이 즉 선물시장이 주식시장을 현물시장을 흔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선물시장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침에 오늘 보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한 2%까지 빠지다가 그죠? 끝날 때는 마이너스 0.8%에 끝나죠. 막판에 끌어올렸잖아요. 보셨나요? 마지막 장 막판에 그죠? 아침에는 좀 올라가다가 그죠? 네, 막판까지 밀다가 그죠? 정말 끝나기 일보 직전에 확 들어올렸죠. 이거 왜 그러겠어요? 파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생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수를 특히 일봉 차트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은 코스피 지수나 특히 코스닥 지수는요. 네. 일봉 차트는 해석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걸 보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혼자서 하실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수를 지금 쳐다보면서 시황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확정 짓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주식할 때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있죠. 4월달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와도 사람들이 왜 수익을 못 냈냐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거 있죠. 하나도 안 됐어요. 왜요? 그분들이 100%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몰빵이에요. 여러분들 투자자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5천만 원을 한 종목에 다 산 거, 그것도 몰빵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몰빵이에요. 반드시 지수는 쌍바닥 찍을 거야. 아니면 거꾸로 반드시 지수는 폭등할 거야. 그것도 몰빵이에요. 내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그분은 작두를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큰 손실을 입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방향을 확정지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원래 출렁출렁이면서 특히 모든 개인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오죽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귀신이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확정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자, 세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하죠, 그죠? 네. 방향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아져. 좀 더 얘기 드릴게요. 방향을 딱 정하잖아요.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고 딱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좁아져요.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요, 통찰력이 뛰어나고 상상력 그런 것들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주식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서 폭넓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반드시 폭락할 거야, 반대로 거꾸로 오를 거야 라고 방향을 잡아놓고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고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차트하고 이제 뉴스를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차트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도 안 맞아요. 모든 걸 무시하고 올라왔는데 뭐가 맞겠어요? 지금 일봉 차트는 여러분들 해석 불가합니다. 차라리 주봉이나 월봉 차트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일반 개인들이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 못하세요. 그래서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주로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앞에 것만 봐요. 직전 것만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아무리 보셔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지도 않고요. 차트는 보지 마세요. 뉴스를 보지 말라. 그 얘기 왜 했을까요?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뉴스 나온 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죠? 거꾸로예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라고 떠오른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메모 좀 했어요. 네. 뉴스가 나오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시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왜 급등했고 급락했는지 뉴스 찾아보시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차트도 안 맞는데 뉴스를 보셔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음봉이 떨어지면 요런 뉴스들이 돌아가면서 나올 거다 그러잖아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차트나 뉴스보다 뭐를 보셔야 되느냐? 인간 지표를 잘 보시면 돼요. 인간 지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수가 지금 많이 떠 있어서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만간 하락할까봐 걱정되시죠? 저기 진검승 구강 저기 회원들 매매일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수익 많이 났던데 나도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한번 내볼까? 근데 지수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저 방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우 지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때요? 왠지 그죠? 네, 제 목소리까지 일부러 약간 좀 그렇게 냈어요. 네. 왠지 하락할 것 같죠? 조정받는 거 아니야? 걱정되죠. 그죠? 이런 분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간지표 두 개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5월 한 20일 이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도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저희 방에 회원들 많으시고 신규 회원들도 꾸준하게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저녁에 늦게 9시인가 10시 이후에 누군가가 저희 방에 신규 회원 가입을 하셨어요. 밤 9시 10시 이후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 8시에 이분이 나갔어요. 왜 나가셨을까요? 전 이분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해되세요? 맞잖아요. 밤 10시쯤 들어오신 분한테 제가 무슨 종목을 드렸겠습니까? 제가 뭘 했겠어요? 아무런 대화도 안 나눴어요. 근데 아침에 8시에 나갔어요. 동 트자마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여기에서도 있었어요. 5월 여기쯤에서 한 20일 이후에. 근데 어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오전에 얘기해드렸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이게 인간지표예요. 전문가 방에 왜 들어오겠어요? 수익 내려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냥 나가신 거예요. 왜요? 불안한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다우지수가 1% 하락한 거 요거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 지수 올라간 건 안 보셨나봐. 나스닥은 신고가 났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5월 20일쯤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누군지 얘기할 순 없지만 아무튼 누군가 여기서 들어왔다가 똑같이 밤 10시, 11시, 밤 11시쯤에 가입했어요. 아침 8시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방에서 추천 나간 게 삼성전자 우선주거든요. 사자마자 수익 많이 났거든요. 최근에 우선주 수익 추천 많이 했죠, 그죠? 네. 어제는 애니플러스 같은 거 추천해서 하루 딱 만 24시간 만에 30%짜리 수익 났어요. 상한가죠? 실제로 오늘 상한가 갔었고요. 이렇게 수익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게 인간지표예요. 그냥 계셨으면 일주일, 2주일 동안 수익 엄청나게 냈을 텐데 뜸들이다가 결국에 들어오시더니 결국에는 밤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갔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얼굴도 못 봤어요. 네. 이런 얘기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인간지표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마음의 불안함을 빨리 씻어내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저녁방송 진행하고 있죠? 저녁방송 할 때 지수가 있죠, 여기에서 요렇게 요 정도 있을 때 있죠, 여기 5월 말, 6월 초에 특히 5월 말쯤에 저녁방송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 이제 회원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거의 절반 정도 차이 나요. 절반은 아니고 그때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방송을 100명이 들었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한 70명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방 회원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료 회원들 방송할 때는요, 회원 수 들어오는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무방을 해보면 알아요. 현저히 지금 줄어들었어요. 제가 뭐 무료 추천한 게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시황 잡아드린 거 거의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줄어들을까요? 이거 간단해요. 자, 왜 줄어들었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돈도 없고 주식을 사자니 지수는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방송을 덜 듣는 거예요. 왜요? 살 게 없으니까. 주식이 급락할 것 같으니까. 주식 살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듣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보조지표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주식을 피해 다니고 있다고요. 수익 날 수 있는 길을 자꾸 피해 다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는요, 근본적으로 큰 조정 안 들어와요. 단기 툼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제발 지수가 좀 살짝 꺾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부담스러워요. 살짝 한번 눌렀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지수 있죠? 코스닥 지수도 전 솔직히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지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빨리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은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까봐 주식 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 다닐 때 있죠? 네. 이렇게 비관적이고 별로 방송 안 듣고 그럴 때는요, 주식이 싸요. 열심히 매집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단기 좋아한다, 매수해놓고 1시간 2시간 기다려보세요. 아니 하루 이틀 기다려보시든지. 얼마나 좋은 수익이 많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도망칠 때 그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지금이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인간지표예요. 사람들이 방송을 안 들을 때, 그때가 매집할 수 있는 절호액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 인간지표 중요한 거 2개 얘기해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다음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거보다요, 제가 얘기해드린 이 인간지표가 더 잘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혼자 하지 말고 고수와 함께 하라고 하셨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맹인들끼리 뭉쳐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장애인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도전하는 거 아니니까 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럼 비유를 이렇게 볼까요? 그 나그네지라고 있죠? 네, 나그네지. 그 낭떠러지에서 일제히 그 자살한다고 알려진 그 쥐 있잖아요. 그 쥐 이름이 뭐더라? 그 나그네지라고 하는데, 그 쥐들이 왜 그 벼랑 끝에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살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가고 있는 쥐 있죠? 그 쥐 특징이 뭐냐면 눈이 그렇게 어둡대요. 근데 그 쥐 특성이 그 앞에 가는 쥐를 따라가는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그냥 그대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 학창시절 때 시험 보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요즘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뭐 수학 시험 같은 거 딱 끝나고 나면 그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답안지를 맞춰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니 거 줘봐. 그걸 막 맞춰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 시험 끝났어요. 뭐 평균 50점 나오는가 말까 하는 이제 그런 꼴찌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애들끼리 나와서 야, 너 그 몇 번, 뭐 몇 번에 정답 뭘로 썼어? 나 3번. 아, 나 4번 썼는데. 아, 나 틀렸나 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특정 사이트 게시판 들어가서 주식 관련된 글을 읽으시는 거 있죠?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 글 쓰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방송도 사람들 많이 하죠? 그 사람 정확히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답안지를 누구랑 맞춰봐야 되겠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가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방송 듣고 뭐 글 보고 막 차트 보고 하시는데 그 대부분이 다 헛된 거라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수를 쳐다보지 마시라 그랬죠. 왜요? 하나도 안 맞으니까요. 모든 걸 무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시했어요. 매물대, 저항대, 뭐 경제, 논리 다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생각 확정 짓지 말라고. 여기서 쌍바닥 찍는다고 난리 쳤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입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무서워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자신 있게 못해요. 하도 많이 틀려갖고 비관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차트, 뉴스 하나도 안 맞는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식하신다고 주식을 한번 잘해보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어디다 쓰고 계신지 잘 보세요. 대부분 쓰레기더미예요. 물론 이제 좋은 방송이나 좋은 글도 올라오긴 하지만 100개 중에 한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너무 이상한 데 가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아끼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수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수가 만약에 눌러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했었죠. 그 얘기는 어제 녹화방송 남겨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왜냐면 어제 녹화방송에 그런 걸 남겨놨어요. 만약에 지수가 누르면 어떤 식의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놀래게 할 건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떤 테마주가 이제 움직이고,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어떤 테마주가 움직일지, 그죠? 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예상을 쭉 해드렸죠. 그 중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냥 어제 거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욕심으로 더러워지는 순간 그때 큰 손실이 나시고요. 그때 받은 데미지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한 대 크게 맞으시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지금 아까 사람들 심리 얘기 드렸죠. 밤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사라져요. 최근 한 달 동안 한 명씩 봤어요. 지난달에 한 번, 이번 달에 한 번. 주식 전문가 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 전문가 경력이 12년인가 13년이 넘거든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2명이나 봤어요. 왜 그럴까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어디에서 반응했냐면 요런 데서 반응한 거예요. 요런 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로 큰 돈 못 벌어요. 사실은 푼돈도, 이렇게 하면 푼돈도 못 벌어요. 이렇게 새 가슴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맞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이럴수록 큰 조정 안 온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분들을 계속 주식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놀라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살짝 후려칠 때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짜리, 마이너스 3%짜리 운봉 한두 개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번쩍거리면서 떨어져요.
2015년도에 그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거 보시면 되는데 보실래요? 2017년에도 그랬는데 중간에 막 지져요. 지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얘기 참 많이 해드리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후려쳐요. 이렇게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요, 앞으로 한 2-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중간중간에 후려쳐요. 저기 위에서 한번 세게 후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돌리다가 한 달 뒤에 신고가 내고 또 갔다고요. 쫙 갔어요. 자, 여러분들 자 얘기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코스닥 특히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네? 수익이 여기에서 많이 났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많이 났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많이 났을까요? 1, 2, 3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것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예, 창토님이 찍어주셨네. 그래요. 2번이에요. 예? 2번이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지수가 한번 꺾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확 그냥. 왠 줄 아세요?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가야 돼요? 중형주가 가야 돼요? 소형주가 가야 돼요? 대형주 또는 중형주예요. 이때는 뭐였는지 아세요? 중형주 장세였어요. 정확히 모르시죠? 중형주 장세였어요. 중형주가 너무 많이 가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하도 많이 가가지고. 코스닥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중형주가 많이 갔어요. 코스닥 대형주들도 꽤 갔고.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요. 언제 나는데요? 대형주들이 가다가 살짝 이렇게 꺾으면서 돌릴 때 있죠? 꺾을 땐 아파요. 아 이런다니까요. 그냥 이제 주사로 엉덩이에 맞는, 엉덩이에 주사 바늘 들어오는 그 느낌이에요. 순간 따끔해요. 아 이 정도예요. 사람들은 막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막 그냥 뭐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엉덩이에 감기 걸렸을 때 주사하는데 맞는 그 느낌. 근데 솔직히 주사바늘 내 몸 찌르는 거 저도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비관론자들이 막 폭락 나오면은 뭐 진짜 무슨 전쟁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걸 견뎌본 적이 없거든요. 주사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돌린다니까요. 이때 개별주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대형주, 중형주들이 막 갈 때 얼마나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겠어요. 아, 우리도 가고 싶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막 꽂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상한가를 꽂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는 2연상, 3연상이 나오면서 꽂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여러분들이 밝게 웃으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얼굴이 또 흑빛이 돼요. 왜요?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죠? 네, 지수가 1월달부터, 그죠? 1월달, 2월달, 3월달, 4개월 때 올라가는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중형주 내가 잘 아는 회사인데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물려 있어서 개별주 한다고 안 산 거예요. 소형주 한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 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나 중형주로 갈아타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종목은 100%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아 보이시죠? 네, 좋아요. 네. 근데 화려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이 당시에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도. 딱 급등했다가 아무튼 이제 소형주 팔고 일로 가시면 여기는 조정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그분들이 버리고 간 이제 소형주 테마주에서 분노의 상한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레밍이네. 맞아요. 네. 최영민이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봤네요. 네. 그 쥐 이름이 레밍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 한번 찍어 누른 다음에 돌릴 때 있죠. 그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개별주 항세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때도 그랬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 흔들어요. 자, 그러면 지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건 잘못된 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후려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2번, 3번 얘기했지만 저희 방에서 코로나 이 폭락 터지기 전에 수익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여기였어요. 꼭 갈매기처럼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심지어 지수가 떨어질 때도 좋았어요. 왜요? 매집을 잔뜩 해놨으니까요. 잠시만요. 네네. 네. 그 지수가 하락하기를 바라시면 돼요. 근데 여기처럼 근본적으로 이런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제 주변의 지인분들 이럴 때는 다 인간 지표로 변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제 주변의 지인분들, 저 주식 전문가라는 거 다 아는 분들 많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요.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지 않겠냐. 제 입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자기는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제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근데 조금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한테 확인받고 싶은 그런 심리 있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 선생 이거 제가 박씨입니다. 아무튼 박 선생 이거 좀 지수가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물어보세요. 제가 웃어요. 네, 웃어요. 웃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머릿속에 계속 지수가 하락할 거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거 맞죠? 맞아요. 그분들이 잘못 얘기하셨겠어요? 맞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할까요? 항상 이랬거든요. 실물 경제 회복하기 전에 지수가 먼저 회복돼 있어요. 늘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요? 간단한데. 비관론자들이 이런 걸 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비관론자들 욕을 안 하죠, 그죠? 네. 맨날 그러잖아요. 왼수들이라고. 자, 보세요. 이거 경제학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죠. 네. 보세요. 이럴 때 보면, 자, 원래 이거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자, 빨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저녁 뉴스 있죠? 저녁 메인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앵커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원래 주식은 뭐 성장성 뭐 선반영돼서 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금융위기 있었죠? 그때 폭락했어요. 그죠? 네. 그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서 막 파산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었어요. 이때. 근데 그때 부동산 시장이 바로 회복됐나요? 아니요. 회복되는데 시간 걸렸거든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물 그때도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시장 있죠? 회복되기 전에 증시가 먼저 휙 올라갔어요. 그때 여기에서 기아차나 이런 회사들요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겨내고 올라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돈 풀었잖아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금융위기가 오니까 전 세계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래서 그 돈의 힘, 즉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폭등한 거예요. 증시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물건을 많이 팔고 이익이 많이 남아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진짜 바닥에서 어떤 줄 아세요?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죠? 안 그래요?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맞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돈 버시면 소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집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차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부모, 형제, 자녀분들한테 용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드릴 거잖아요. 소비에 막 왕창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돈 푸는 거예요. 띄우려고. 집 사고 집에 투자하고 그럼 어떻게 돼? 리모델링하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돈 풀어가지고 확 돌려버리면 그게 소비를 부추겨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앞뒤가 약간 바뀐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98년도에 외환위기 있었죠. 97년, 98년도에 외환위기가 다 회복이 돼서 복구가 돼서 증시가 이렇게 폭등했나요? 아니잖아요. 매번 똑같은데 왜 자꾸 속으세요? 그 전에 미국에 문제 있었을 때 그때는 안 그랬어요? 똑같았다고요. 문제가 회복이 안 됐는데 증시가 먼저 급등했어요. 왜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즉 지금은 대규모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미국에서 아침에 그런 얘기 했대요. 2022년까지 계속 돈 풀겠다고. 지금 2020년이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 돈을 계속 푼답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시라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다우지수 볼까요? 2008년도에 폭락했었죠. 그때 미국 망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망했나요? 이때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언제까지요? 2015년까지 계속 풀었어요. 계속 갔어요. 계속.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다니까요. 그것도 전 세계가 동시에.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겠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 주식시장 이런 데로 오는 거예요. 채권 쪽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그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현대,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카타르에서 그죠? 그 LNG선 100척 이상 수주받았죠. 지금 이제 뭐 러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 뭐 10척, 20척 이상씩 우리나라에 이제 LNG선 발주 계속 낼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그 배 한 척에 막 몇천억씩 하던데 그 배 그 주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 머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LNG선 그 운반하는 배를 왜 그렇게 많이 만들겠어요? 맨날 뉴스 보면서 속지 마시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담대하게 그냥 나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용기 내신 분들이 부자 됐어요. 언론한테 안 속은 사람들이 부자 됐다고요. 여러분들 벌써 바닥 짚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발바닥이나 발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쳤지만 지금 무릎이나 허리쯤에선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무릎 정도에 있는 주식도 지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고민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거래 터진 거 안 보이세요? 바닥에서? 이거 다우지수죠? 터졌잖아요. 이게 뭔데요? 대규모 유동성, 돈이라고요. 주식시장이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네. 용기를 내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투자 자금의 규모, 뭐 그 경력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눈치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두 번째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사고를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반대로 가면 돼요. 남들과 반대로. 아까 그 레밍 그 쥐처럼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원유 ETN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럼 주식을 혼자 해야 되느냐? 혼자 하시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다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하고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여러분들 열심히 투자하실 때예요. 왜냐면 주식 말고 투자할 만한 게 있나요? 맨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하고 괴롭히잖아요.
지금 가서 뭐 채권을 하시겠어요? 지금 가서 이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인데 여기서 은행에다가 적금 넣으시겠어요? 막연하게 금을 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주식이에요. 지금 최고의 투자처는 주식 투자라고요. 왜요? 진검승부가 주식시장이 많이 간다고 해서요? 천만에요. 저도 유동성, 돈의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 감정이 아니라. 맞죠? 여러분들 남들과 다른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내라는 용기는 뭐냐면요, 뭐 저기 밑바닥에 좋은 거 있으니까 몰빵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남들과 다르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시라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좀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네, 저 파이팅 해야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지수가 그래요. 주식은 매집해야 될 때가 있고 매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익을 낼 때가 있는데 지수가 살짝 누르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매집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코스피 지수가 살짝 누르면 누가 가요? 삼성전자가 눌리겠죠? 그럼 누가 간다고요? 개별주 간다니까요. 개별주들이 가다가 삼성전자가 갑자기 들어버리니까 순간 안 갔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눌러주면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셔야 돼요. 맞죠? 그죠? 네. 코스닥에 눌러주면 개별주 다 못 가나요? 천만에요. 이거 누가 올렸는데요? 누가 올렸어요? 네, 그 종목들은 쉬고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지수가 옆으로 돌리면 누가 많이 가느냐? 딱 한마디로 압축하려고 하면 재료가 강한 종목이에요. 실적주보다는 재료가 강한 종목들이 많이 가요.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테마주죠. 테마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누가 가요? 그래요. 지금은 대형주도 애매하고 개별주도 애매하니까 누가 가냐면 우선주가 가요. 근데 우선주가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자, 어제 제가 우리 방에서 우선주 수익 난 것 쭉 얘기해 드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제 저희 방에서 우선주 수익 났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죠. 어제 기준으로 두산우가 58% 수익이었고 대우 PNC 우선주가 40% 넘는 수익이었고, 그죠? 태양금속 우선주가 어제 기준으로 28%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싹 다 팔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대충 30% 전후에서 수익 내고 끝냈어요. 언제 샀냐고요? 네, 6월 9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샀네요. 그죠? 엊그제 샀어요. 그리고 오늘 다 팔았어요. 어제 반 팔고 급등할 때 오늘 다 팔았어요. 끝냈어요. 정리했고. 그 다음에 하나우 우선주 있죠? 하나우가 보시면 점상한가가 상한가가 지금 3개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6월 8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단기하시는 분들 그쪽에 추천했는데 동시호가에 샀죠, 그죠? 여기 시초가에 샀는데 3연상 나왔고요. 지금 150% 수익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수소전기차 회사 테슬라 말고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거기 하나가 여기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우선주가 그 재료로 급등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샀는데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50% 수익 중입니다. 아직도 보유하신 분이 계시고요. 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났느냐? 안 끝난다 그랬죠. 어제 그랬죠. 시간에 보면 동양 우선주나 뭐 그런 우선주들이 상한가에 갔다 끝난 게 아니다라 그랬죠. 동양우는 보시죠. 지금 보여드린 거는 다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것들이에요. 동양우 상한가 같죠? 자,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차트에서 이런 식의 10%요. 10%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 있죠? 이러면은 여기 한 번에 못 뚫거든요. 근데 우선주는 가능해요. 왜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니까요. 세력이 단 며칠이면 아니면 하루만 해도 매집할 수 있어요. 상한가를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선주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었던 우선주들 중에 상한가 한 게 또 있어요. 제일 많이 간 거는 누구냐면 삼성중공우죠. 삼성중공업 우선주인데 이게 상한가 또 갔거든요. 그 뭐예요? 상한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7개인데 안 끝났어요. 일양약품 우선주도 있죠. 그죠? 이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제가 그 우선주들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그랬죠. 급등 바이러스. 그 뒤에 요게 일진이고 이제 부대로 따지면 일진이고 이진이 아까 하나 우선주였던 거예요. 상한가 3개짜리 나왔죠. 그 다음에 KG 동부제철 우선주. 이것도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3개예요. 이게 이진 두 번째 대장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 우선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들이 그런 편견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형주 우선주는 무거워서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잘 가요. 원래 옛날부터 잘 갔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대형주 우선주죠. 하나 우선주도 대형주 우선주인데 잘 가잖아요. 그랬더니 뒤에서 자 보세요. 오늘 시간외에서 급등한 우선주들이 몇 개 있거든요. 누구냐면 SK 우선주를 보세요. 13% 장중에 급등했고요. 시간외에서는 우선주 중에 삼성전기 우선주 보세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오늘도 한 7%까지 급등했었고요. 어제도 한 7%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대형주 우선주는 안 간다고 생각하시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SK 우선주 장중에 13% 급등, 시간에서 7% 급등.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삼성물산 대형주죠. 이것도 시간에서 3% 상승. LG와 우선주 장중에 10% 종가 관리 잘하고 끝났는데 시간에서 또 추가 상승 나왔죠. 이게 뭐예요? 대형주 우선주도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SK케미칼 우선주 이런 것들도 급등하죠. 시간에 추가 상승 나오죠. 뭐예요? 아직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들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회원들도 대형주 우선주를 하나 사놨죠. 네? 사놨다고요. 태양금속 우선주 다 팔았는데 대형주 우선주 하나 사놨어요. 개별주 우선주도 하나 사놨고 이건 단기하는 쪽에서 우선주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주들이 계속 그러면 언제까지 가느냐? 거의 다 돼가요. 네, 과열됐고요. 벌써 과열됐고 이제 거의 다 돼가요. 네. 우선주가 다 가고 나면 누가 가느냐? 품절주하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그거는 거래가 너무 없어서 얘기를 못 해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회원들은 아세요. 품절주하고 그런 것들이 또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조정이 왔을 때 지수가 조정이 오는 건가요? 제 경험상 조정 나올 때 우선주나 이런 것들은 조정 나올 때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바뀔 때 그때 가는 게 우선주예요. 이해되시죠? 우선주는 언제 간다고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뀔 때. 최근에 대형주가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좀 눌려야 되니까 그 틈새에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주가 급등한다는 건 조정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 주식시장이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형주들이 상승을 잠깐 멈추고 쉬게 되면 개별주, 테마주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눌러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옆으로 돌리겠죠. 그럼 누가 가요? 지수 아무리 급등해도 지수를 0.1%도 못 올리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예, 대청동님 뭐 가입하셨어요? 예. 월요일날부터 뵐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가 횡보하려면 자, 뭐가 나와야 돼요? 음봉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가 횡보하려면, 개별주 양세가 펼쳐지려면 음봉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음봉 나온다고 해서 음봉 나올까봐 미리 저기 가방 사놓고 도망갈 준비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당당하게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열심히 매집하시고 또 올라오면 열심히 또 수익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애니플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회원들한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 6월 10일날 추천 나갔거든요. 요거 하나만 자랑할게요. 이건 자랑할게요. 대놓고. 네. 6월 10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에 시초가에 샀어요. 시간대가 딱 시초가 공략이죠. 그죠? 스윙으로 추천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수익 났어요. 어제 아침에 사자마자 크게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그랬잖아요. 단기를 원하시면 다 팔아도 된다. 왜냐면 어제 사자마자 24%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어제
다 단기로 안 팔고 스윙으로 남겨둔 분들이 있었겠죠. 오늘 딱 상한가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 순간 다 팔아버렸어요. 9시 40분 애니 플러스 현재 가격에서 전량 매도. 시간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급등주하는 방인 것 같은데 난 직장인이라서 못 따라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보세요. 저희 방에 직장인이 80%가 넘는다니까요. 1분 봉으로 보여드릴게요. 5분 봉으로 보자. 네. 아침에 쭉 보고 있었어요. 쫙 아침부터 바로 상승했어요. 9시 40분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매도 사인을 딱 낸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떠 있었어요. 그리고 출렁출렁이면서 2,000원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끝날 때도 2,000원까지 2,000원 돌파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시건 사업하시는 분이건 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건 우리는 다 팔 수 있어요. 매도 사인을 언제 낸다고요? 네. 충분히 팔 수 있을 때 그때 내드려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이 많아가지고 배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급등했는데 뭐 빨리 안 팔면 뚝 떨어진다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방은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회원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늦게 팔았더니 수익률 더 좋았다 그런 얘기는 들어도 네. 왜냐하면 올라갈 때쯤에 매도세 내드리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쌀 때 사서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고 있고요. 최근에 매도세는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 요즘에 현금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애니플러스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을 했는데 제가 이걸 아까 왜 자랑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우리 방 회원들은 주식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항상 정신 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급락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익 절대로 안 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세요. 하루 만에 스윙인데 하루 만에 30%짜리 수익 나오잖아요. 준비 많이 해놨어요. 매집하면서 현금 챙겨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남들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매집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욕심낼 때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남들이 도망갈 때 그때 자리를 지키세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예요.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바로 그 돈의 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급이죠. 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방해를 하는 그 개인들이 여전히 비관적이고 급락 나올까봐 운봉 하나 나올까봐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 대규모로 풀린 이 증시의 자금의 힘으로 대규모로 풀린 이 증시, 이 돈의 힘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재료가 좋은 종목으로 그죠? 그리고 실적 탄탄한 그런 종목들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에 고수들 많으세요. 저도 자신 있고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비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루에 3시간씩 기법 강의 시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내일 금요일이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도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 있거든요. 그때 이벤트하고 하니까 회비 할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날짜 추가 연장도 있으니까 공개 방송 때 참여하시고요. 또 공개 방송 때 이벤트도 하니까 뭐 회원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 방송 때 한 3시간 4시간 진행하거든요. 하루에 방송을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때 시황을 정말 제대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세요.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미리 좀 일찍 들어오시면 더 좋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세요. 네, 지금까지 진공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